마도 4호선의 선체 인양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바닷속에 잠들어 있던 조선시대 선박이 600여 년 만의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발견부터 인양까지 과정과 그 의미를 신종국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발굴과장과 전화로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신종욱입니다. 네, 우선 이 마도 4호선, 이게 어떤 배인지 먼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태안 서쪽 바다에 보면 말을 닮은 섬이라고 해서 마도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그 섬 주변에 가까운 곳에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4척의 배들이 발굴이 되었는데요. 예. 이 마도 4호선은 마도 주변에서 발굴된 4번째 선박이라고 해서 마도 4호선이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마도 4호선이 발견된 충남 태안군 이 마도 해역이라는 곳, 그동안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유물이 나와서 바닷속의 경주라고 불린다고 해요. 이 해역에서 고려시대 선박인 말씀하신 것처럼 마도 1, 2, 3호선이 발견이 되기도 했는데 이곳에서 이렇게 많이 난파된 선박이 발견이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이 마도 해역 근처에는 안흥량이라고 불렸는데 조류가 굉장히 강하고 파도가 높고 그다음에 암초가 발달해 있어서 네. 예전부터 많은 배들이 침몰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마도 해역은 그 근처에 있으면서 굉장히 좀 조용한 바다였어요. 안전한 바다여서 그 안흥량을 지나기 전에 날씨가 좋아지고 조류가 약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해역이었는데 예. 그런 해역에서 기다리다가 많은 배들이 기다리다가 오히려 이제 풍랑이라든지 태풍 같은 거를 만나서 아마 상당한 배들이 또 침몰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희가 이제 여러 척의 배들을 발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보물선과도 같은 것인데 이 지금 인양이 완료된 마도 4호선 이 내부에서 좀 어떤 주요한 것들이 발견이 됐습니까? 이 마도 4호선은 조선 전기인 1420년대에 침몰한 배로 추정이 되는데요. 예. 당시에 지방에서 만들었던 분청삭이 약 150점, 그리고 수백 석의 곡물들을 싣고 항해하던 배로 그 유물을 통해서 확인이 됐고요. 특히 그 곡물에 묶여져 있던 목간이라고 하는 일종의 화물표에는 이 배가 나주에서 생산된 곡물과 이렇게 특산품들을 싣고 서울 마포에 있는 좋은 창고로 가다가 이렇게 태안해역에서 침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나주에서 곡물을 싣고 서울,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는 한양으로 가던 배가 이제 침몰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또 이 마도 4호선이 조선시대 선박의 특징을 밝히는 데도 기여를 했다고 해요. 어떤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여를 한 건가요? 지금까지 발굴된 대부분의 배들이 고려시대 배였고 이 마도 4호선은 처음으로 확인된 조선시대 배였습니다. 네. 예, 그런데 고려시대 배들은 모두 다 중앙에 돛대가 하나만 설치가 되어 있는데 네. 이 마도 4호선은 앞에도 하나, 중앙에도 하나 해갖고 2개의 일종의 쌍돛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예. 아마 고려시대보다는 훨씬 더 항해 속도도 높고 방향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졌고요. 예. 그리고 선수 쪽이라든지 그런 어떤 부재들, 선체 부재들을 결구하는 방식들이 고려시대 때는 세로 방향이었다면 이거는 가로 방향으로 해서 좀 더 견고하게 만들어졌다는 특징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인양으로 인해서 고려시대가 아니라 조선시대 이제 배의 특징을 처음으로 좀 알게 됐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박이 인양이 완료가 됐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도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 선박은 선체가 이제 바닷속에 오랫동안 묻혀 있었기 때문에 안에 소금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금기를 제거하는 탈염 처리 작업을 하는데 예. 이게 한 3년 이상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 탈염이 끝난 다음에는 스폰지처럼 약해진 조직을 좀 단단하게 만드는 약품 처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 과정을 거치면 약 한 10년에서 15년 정도의 보존 처리를 거쳐야 그 다음에
원래 상태로 이렇게 복원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민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저희가 이제 복원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바닷속에 있었기 때문에 소금기를 제거하고 또 보존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게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이 마도 4호선을 인양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고선박 흔적도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여기서 나온 유물들로 짐작을 해보면 고려시대 난파선으로 추정이 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마도 4호선에서 몇백 미터 떨어진 지점에 대해서 저희가 음파를 이용해서 물리 탐사를 하다가 특이한 이상체를 발견을 해서 거기를 잠수를 조사를 했었는데 네. 거기에서 약 87점의 청자 다발 두 묶음을 확인을 했고요. 그 주변을 조사하던 중에 보통 고려시대 배에서 많이 확인되는 닷돌이라든지 아니면 뭐 밧줄 그리고 선체 편들이 확인이 돼서 아마 그 주변에 그 고려 선박이 12세기대에 고려 선박이 난파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 기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아서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내년 4월부터 조사를 하게 되면 그 새로운 마도 5호선이 확인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드라마에서나 일어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서 앞으로 과정이 더 기대가 됩니다. 이 유물들이 또 다른 고선박인 마도 5호선의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 마도 5호선의 존재를 좀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규명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예, 그 청자 다발이 발견되었던 그 주변 해역에 대해서 아마 저희가 정밀 조사를 실시를 할 겁니다. 탐색갱이라든지 전체 그 해저면을 파 나가면서 그 선체의 본 선체를 찾아내게 되면 그 안에 이제 적재되었던 화물들이 그대로 이제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예. 기존에 이제 마도 1, 2, 3호선을 발견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들을 살리면 충분히 마도 5호선을 내년에 상반기 중에는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보물들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종국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발굴과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닷속 경주로 불리는 충남 태안 앞바다 마도 해역에서 또 하나의 보물선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마도 5호선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600년 넘게 갯벌 속에 잠들어 있던 조선시대 조운선도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서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짙은 갯벌 속에서 고려 청자가 다발체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로부터 조류가 거세고 암초가 많아 난파지대로 일컫던 충남 태안의 마도 해역에서 또 다른 보물선의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1150년에서 1175년 사이에 침몰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박사뿐만 아니라 해양사라든가 뭐 어떤 도자기의 유통이라든가 그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초기 조사에서 청자다발 87점과 목재 닷, 선체 조각 등을 발견하고 마도 5호선의 존재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만 이 일대에서 200척의 선박이 난파했다는 기록이 전해지는 가운데 실제 이곳에선 2009년 이후 고려시대 선박으로 추정되는 마도 1호선에서 3호선이 잇따라 발견된 데 이어 2014년엔 네 번째 선박이 발견됐습니다. 나주 광흥창이라고 선명하게 새겨진 목관을 통해 전남 나주에서 거둔 곡식을 한양 광흥창으로 옮기던 조선시대 조운선임이 밝혀진 마도 4호선은 올해 드디어 갯벌 밖으로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유일한 조선시대 선박 실물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박사 규명에 굉장히 중요한 유적. 고려시대 배와 달리 돛이 2개가 있던 쌍돛대 구조, 나무못이 아닌 쇠못 사용 등은 조선시대 선박의 기술적 진화를 보여줍니다. 현재 보존센터에서 염분 제거 작업 중인 마도 4호선은 이후 건조와 복원 작업을 거쳐 10여 년 뒤에는 대중 앞에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TV 서영석입니다.